책임자가 그렇죠. 바꿔놓을 수도 없게 그렇게 바꿔서 지금 고쳐놓고 가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네. 그 취업 영주권하고 H-1B 취업 비자 할 때 적정 임금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거를 10월 8일에 엄청 올렸었어요. 10월 8일에 발표를 노동부에서 하고 네.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들었죠. 그때, 조문경 변호사님으로부터. 그때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은 그 높은 임금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2달 그렇게 가다가 이제 법원에 제동이 걸렸어요. 연방법원에서. 그래서 시행이 정지가 됐는데 네. 다시 그러니까 시행이 정지된 그 연방법원의 이유는 뭐냐면 그 APA라고 그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뭐 고지를 하고 뭐 하고 다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한 그런 그 정당성, 뭐 이런 수치를 통해서 왜 이만큼 네. 올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확정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실시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정지가 됐다가 이제 1월이 됐는데 다시 좀 조정을 해갖고 네. 최종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최종안이 발표가 됐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했던 거랑은 조금 조정이 됐어요. 올리긴 큰 폭으로 상승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처럼 정말 그 중간에서 좀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게 레벨 1이 17%이라고 그 정도로 잡았었는데 네. 그거를 예전엔 45%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35%타일로 떨어뜨렸고요. 그러니까 퍼센타일이 개념이 100이라고 100이라고 치면 밑에 17이면 이 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이 17%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래쪽부터 낮은 17이에요. 임금부터?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레벨 1. 35로 올렸고요. 레벨 4가 가장 높은데 원래는 네. 67이었어요. 네. 67이었는데 그거를 95까지 올렸다가 그건 9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임금을 전체 탑 5%, 5%를 줘야지만 레벨 4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로, 예, 와. 그 5%가 받는 사람들이, 전체 이런 그 일을,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탑 5%만이 받는 그 임금이 레벨 4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예.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취업 이민 스폰서 못하고 그다음에 네. 취업 비자 스폰서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반민 이민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어제 됐습니다. 그래서 60일 고지를 하고 자 3월 15일부터 유효한다라고 네. 하고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7월 1일부터인데 왜냐하면 임금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신청을 하면 연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조정이 돼요. 그게 네. 6월 30일까지거든요. 아, 7월 네. 1일 날 새로운 그 임금 뭐 인상이면 인상이랄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매년.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이제 12월 30일에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 대변인이 말을 하기를 네. 그러니까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네. 그날 정오를 기해서 우리가 정오. 메모랜덤을 발행을 네. 한다. 그 메모랜덤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막판 그 정책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midnight Midnight regulation이에요. 네. midnight regulation을 freeze 시키는 거. 그러니까 midnight regulation이 그러니까 막판에 막 정책이 발표가 되고 아직 시행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프리즈를 시킨다.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서 새 네.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뭐 없던 일로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규정을 좀 더 리뷰를 해서 좀 다르게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H-1B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램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저지를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예를 네. 들면 저희가 8월 초에 네. 적정 임금을 신청해 놓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나와요.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정도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 반이 되어 가는데도 적정 발표가 안 임금 되고 있어요.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영주권을 하려면 처음에 네. 우리가 이제 스폰서가 네. 이러이러한 포지션에 우리가 외국인을 뽑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임금을 네. 얼마를 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스폰서인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 보통은 직원을 뽑을 때 네. 오퍼를 하잖아요. 자, 그렇죠. 당신 능력이 이러이러하고 우리 네. 다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이만큼 뭐 급여를 주니까 얼마를 주겠다. 뭐 더 네.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를 줘야 하니?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최하 17%에서 최고 67이었는데 그게 네. 최하
최하 35에서 9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레벨 1, 2, 3, 4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을 꼭 줘야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가 있고 H1B 스폰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이 고용주가 줘야 되는 돈인데도 그만큼 싼 노동력으로 외국인 생각이 고용하는 걸 많아라. 막자라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임금을 결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5개월이 지금 넘도록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왜냐면 그러네요. 빨리 진행을 앞으로 해서 나 네. 영주권 그 신청서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맨 첫 단계에서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레귤레이토리 프리즈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프리즈를 시킨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어떻게 될지 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냥 신청서만 계속 펜딩돼 있는 그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되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지금 정권 바뀌면서 뭔가 뭐 많이 달라지리라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지만 네. 지금까지 너무 그 뿌려놓은 그러니까 뭔가 이민법에 관해서 관해서는 조여놓은 거는 그런 나쁜 것들을 시들이죠. 다시 네. 걷어들이거나 네. 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혼란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시면 이민법 변호사님들이 이거 따라가기가 진짜 힘드실 것 그래서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네. 보고 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뭔가 또 다른 네.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요거 그 트럼프 막판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오늘 요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오늘 그 약간 바뀐 거.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영주권을 갱신하는 분들, 사실 뭐 영주권 갱신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하는 분에 비하면 참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갱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근데 영주권을 보통 받으면 10년을 받습니다. 10년짜리를. 그래서 네. 10년짜리를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영주권 갱신을 놓쳤는데 나 그럼 이제 네. 불법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년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네. 설사 연장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영주권을 제시해야 할 때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문제 삼을 수는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영주권이 그 expire 되기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영주권이 expire 됐다 하더라도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월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전에는 갱신을 신청을 하면 지문을 찍으러 가요. 그러면 지문을 찍으러 갔을 때 스티커를 줍니다. 스티커를 붙여줘요. 영주권에. 그럼 1년 연장이 된다. 내가 그 expire가 앞으로 한 달 있다 돼가지고, 네. 연장을 해서 지문을 찍으러 갔으면 그 한 달부터 1년을 이제 연장을 해주면서 영주권 새로 나올 때까지 이거로 그거 갖고 써라. 네. 이거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뭐 면허도 갱신할 수 있고, 직장에 I-9이라는 그 신분 그 확인용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그 스티커를 안 주고요. 이민국에서 I-797 노티스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노티스를 받으면 거기 이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갱신 신청을 했으므로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그 노티스를 받게 돼요. 그럼 그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네, 거예요? 그 종이를 같이 제시를 하면 내가 이제 네. 적법한 영주권 그 상태에 있다, 계속 네.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되고요. 네. 다만 지금 2년짜리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네. 분들이냐면 주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2년 미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결혼한 지 2년 미만이 돼서 영주권을 받는 분들은 네. 2년짜리 영주권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갱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10년짜리 영주권 받으신 분이랑은 틀리게 이분들은 그러니까 컨디셔널 그 레지던트 카드예요. 근데 컨디션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컨디션이라는 네. 건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잘 정말 했을 경우에 네. 갱신을 하는, 물론 이혼을 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혼할 때까지 시민권자와 적법하게 결혼해서 네. 그런 결혼 사기 결혼 네, 사기 결혼이라 맞아요. 그럴까 뭐 그런 맞아요. 거 아니고 예 적법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돼요. 90일 안에. 네. 그런데 그거를 놓치시면
그냥은 안 해줘요. 그냥은 안 해주고 네. 뭔가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을 하면 이민국에서 네. 그걸 받아들여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추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10년짜리 받으신 분들은 뭐 조금 잊으셨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 받으시는 건 없어요. 네. 그러나 2년짜리 받으시는 분들은 그 2년이 지나버리면 아하.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고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에 네. 후다닥닥 접수를 해드린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지난 금요일에 끝났어요. 근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고 그날 알으셨어요. 왜냐면 2020년은 그냥 없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래서-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2년 얼마나 빨리 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 물론 이혼을 하신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런 게 이혼을 그래요? 했으면 사실 늦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좀 법이 좀 복잡하죠.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했다거나 배우자 네. 없이 혼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음흠. 유효기간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뭐 결혼 생활 잘 하고 있고 두 분이 네. 같이 이제 신청을 그 연장 신청서에 두 분이 조인트로 서명을 하셔야 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지난 걸 하고 그때 네. 오셨어요. 그래서 와. 진술서를 씁시다. 내가 네. 정말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그분 진술서를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렌트를 지금 쫓겨날 지경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네. 있는데 학교 못 가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이제 다 그거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네. 본인은 일을 못 하고 그다음에 또 남편도 일하는 데서 일이 없어서 네. 수입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내 영주권 갱신하는 거는 정말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팬데믹 그렇게 상황에서 얘기를 어떤 좀 하더라고요. 예외가 그래서 적용이 되지 그런 않을까요? 사연들을 이제 줄줄이 적어서 접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지 며칠 늦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보 살펴주세요라는 네, 거죠. 그렇죠. 컨시더를 해달라는 건데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와. 내가 불가피하게 상황에서 연장을 못했다는 그런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네. 2년짜리 받으신 분들은 정말 네. 아무리 여러 가지로 바쁘셔도 와, 일단 정말, 신문보다 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제가 진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잔다는 잠이 자다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그래도 쉬워지겠지. 그 전에 너무 힘들었던 것들에 조금 풀려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2년 받으셨다면 이건 조건부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만기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90일이라고 하셨죠. 90일 전. 만기 90일, 예, 그 사이에 하시면 돼요. 90일 전에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90일. 그러니까 3달 사이에 90일. 예, 네,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90일부터 예. 딱 표시를 해놓고 네.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생활상담에 나오셨을 때 우리 생활상담 이주연 씨를 통해서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와, 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인수님 카톡으로 보내주신 이 조문경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